안녕하세요. 나도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진근영입니다. 오늘은 ASUS 전문가용 모니터입니다. 4K HDR 모니터 PA329C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PA329C 외관은 전반적으로 흰색 박스에 굉장히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크죠? ASUS ProArt PA329C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PA329C 전문가용 모니터 시중에서 약 17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구성품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우선은 스탠드가 있고요. 모니터를 꺼내 볼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모니터에서 구성품들을 꺼냈습니다. 모니터를 꺼내면 우선 정전기 방지 비닐에 잘 쌓여져 있고요. 안쪽에는 패널을 보호하는 뽁뽁이로 잘 쌓여져 있습니다. 역시 32인치답게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모니터가 있죠. 이번에는 스탠드를 보면 스탠드도 역시 정전기 방지 비닐에 쌓여져 있고요. 제가 이제 스탠드랑 이 본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 전문가용 모니터답게 완제품은 아니지만 스탠드를 사용자가 별도로 조립하지 않아도 되고요. 굉장히 결합하기 쉽게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니터를 들고 위에서 끼고 밑에를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홈이 파져 있죠. 자, 여기 홈에다가 위를 먼저 걸고 밑에를 눌러주면 됩니다. 걸어서 딸깍 끝.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거 손잡이가 없네. 이럴 수가 있나? 자, 손잡이가 없는데요. 엄청난 무게 때문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성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PA329C 구성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 케이블,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 HDMI 케이블, USB Type-C 케이블이 있고요. USB 케이블과 Type-C 케이블 이렇게까지 총 5개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파워 케이블, 보통은 이 파워 케이블과 함께 파워팩이라고 해서 아답터가 같이 들어있죠. 그런데 전문가용 모니터는 전원 파워팩이 모니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한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PA329C가 10비트, 약 10억 컬러를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HDMI 케이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HDMI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하고 HDMI 케이블 조금 헷갈리시죠?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에 있는 게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 그리고 이쪽이 HDMI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USB Type-C 케이블이거든요. 애플 제품하고 연결하실 때 사용하시면 유용하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케이블이 중요한데, 한쪽은 USB Type-C, 그리고 또 한쪽은 일반적인 USB 포트예요. 이 포트는 프로아트 PA329C가 정확한 컬러를 표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캘리브레이션보다 더 정확한 교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모니터와 PC를 이 케이블로 연결을 해 놔야만 구동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비디오 케이블과 함께 같이 그냥 애초에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이블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이런 안내문들이 들어있는데요. 보시면 우선 설치 어떻게 하는지 그림으로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공장 캘리브레이션 리포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PA329 모니터에 자신감이 있다, 품질이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그런 의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 sRGB, 어도비 RGB 나눠서 색상 정확도도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감마, 그 다음에 균일성, 밝기와 색 컬러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JND 퍼포먼스라는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리포트를 보니까 사용된 센서가 CA310 그리고 또 CA2000이라는 센서가 사용이 됐는데요. CA310 같은 경우는 산업용 컬러 리미터 센서입니다. 그리고 CA2000 같은 경우는 스펙트로 포토메터라고 해서 굉장히 정밀한 계측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사용이 됐고요. 델타 E 색상 정확도는 델타 E 이하로 제조됐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유니포미티 같은 경우는 델타 E 4 어느 정도는 눈으로 보여지는 정도입니다. 보통 델타 E 3 이상부터 사람이 편차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4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살짝 어느 정도의 편차는 보여지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 얘기는 됐고요. 모니터의 외관,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용 모니터답게 외관이 잘 디자인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디자인은 오른쪽 상단에는 이런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ASUS PA32C, 프로아트 모니터, 4K HDR, 그 다음에 로컬 디밍, 어도비 RGB, DCI P3 등등등등 박스부터 모니터에까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베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젤은 패널을 감싸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패널 안쪽으로 5mm 정도 패널이 또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전문가용 모니터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이 큰 32인치 모니터의 균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베젤이 얇고 좀 고급스러운 듯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ASUS 모니터가 금색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로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쳐서 멋을 좀 냈습니다. 패널은 IPS 패널이 사용이 됐습니다. IPS의 넌글레어 패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컬러를 보시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자, 모니터 버튼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앞쪽에 더하기 점들 이런 아이콘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터치식인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이 뒤쪽에 버튼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앞쪽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압식 또는 터치식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스탠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위블을 한번 볼까요? 스위블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5도까지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틸트 같은 경우는 20도 그리고 5도 정도 앞으로 숙여지기도 하고요. 32인치 모니터이다 보니까 피봇을 하려면 우선 모니터를 끝까지 뽑아 올리고요. 뽑아 올리고 틸트를 좀 해준 다음에 자, 이렇게 돌리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가볍게 돌아가죠. 스위블이라든지 그리고 틸트라든지 피봇을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어떤 각도에서도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뒷모습을 한번 볼까요? 뒷모습을 보면은 ASUS 로고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열 배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있고요. 하단에 보면은 디자인 부분으로 이제 풀었는데요. 이제 보면은 자, 스탠드 본체에 구멍이 있어서 이제 각종 케이블들을 뒤로 정리해서 뺄 수 있게끔 굉장히 잘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탠드 밑면 한번 볼까요? 고무 바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놔야 되는 거야? 스탠드 밑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드 밑면에는 고정시키는 이 고무 바킹이 총 위에 3개 그리고 밑에 4개가 들어있죠. 이렇게 고무 바킹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으면 모니터를 움직였을 때 얘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모니터들처럼 차지하는 면적이 넓게 설계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얘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차지하는 면적이 몇 개 없어도 스탠드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유는 이 스탠드만의 무게도 약 한 3kg 정도 됩니다. 꽉 잡아주니까 9kg 정도 되는 모니터를 안정적으로 서 있는 설계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ASUS 프로아트 PA329C 이 모니터는 32인치죠. 그리고 영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 모니터를 2개의 모니터를 연결하거나 또는 4개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때 장점이 바로 이 베젤이에요. 베젤은 얇으면 얇을수록 여러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여러 화면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걸 위해서 ASUS 프로아트는 영상에 대한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베젤을 아래쪽에도 얇게 만들고 그리고 버튼을 뒤로 뺀 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니터에 있는 포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포트. 자,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전원 케이블, 전원 포트가 있고요. HDMI 포트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이 하나가 있고요. USB Type-C 케이블이 있고 USB 3.0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잭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모니터에도 USB 허브가 있는데요. USB 3.0 허브가 3개가 모니터 왼쪽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A329C가 스펙상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용 모니터답게 OSD 메뉴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OSD 메뉴를 열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버튼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 뒤에 보면은 버튼들이 있고 여기 가장 위에 있는 메뉴에 해당이 되죠. 조그 셔틀을 이렇게 꾹 누르면 본격적인 메인 메뉴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게 됩니다. 프로아트 프리셋이라는 메인 메뉴가 나타났죠. 정확한 컬러를 표현하기 위한 세팅들이고요. 하단으로 이렇게 조그 셔틀을 내려보면 밝기 관련된 부분인데 블루라이트 필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한번 감마를 살펴볼 텐데요. 1.8, 2.0, 2.2, 2.4, 2.6 총 5개를 제공하고 있고 0.2 단위로 이제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감마 5가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밝기를 한번 볼까요? 밝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센트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0%에서 50%까지 올릴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컨트라스트, 채도, 뭐 색조, 색 조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색 조절이 색 온도입니다. 자, 색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P3 시어터, 영화를 위한 색 온도가 있고요. 5000켈빈, 5500켈빈, 6500켈빈, 9300켈빈. 그래서 총 5개의 색 온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아트 프리셋 그리고 컬러 이 2가지 부분이 정확한 컬러를 표현하는데 또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 설정에서 동적 디민 절정, 뭐 OSD 설정 이렇게 한글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할 부분입니다. 표준 모드, sRGB 모드, 자, 어도비 RGB 모드, DCI P3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총 5개의 표준색 공간 그리고 표준 모드, 사용자 모드 2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용 모니터 같은 경우는 sRGB를 선택을 했을 때 실제로 모니터도 sRGB 색역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도비 RGB를 선택하면 어도비 RGB에 맞게끔 또 확장되어야 되고요. 자, 그럼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자, 제가 검증에 사용할 센서는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 X라는 제품인데요. 이 스파이더 X의 디스플레이 화질 평가 기능을 이용해서 색 공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요. 우선 프로아트 프리셋 모드에서 sRGB 모드를 선택을 했더니 살짝 어두워집니다. 디스플레이 분석에서 전역을 선택을 하시고 측정할 모니터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테스트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자, 스파이더를 계측을 위해서 모니터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모니터에 여러 가지 컬러들이 나오면서 스파이더 X가 PA329C의 색역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스파이더 X가 측정한 현재 이 모니터의 색역을 보니까 sRGB 96%라고 나와 있죠. 이번에는 영화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DCI P3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한 번 더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계측이 됐죠. 자, 전체 삼각형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색의 범위인데 PA329C는 이 빨간색 삼각형만큼 표현할 수 있습니다. PCI 색역을 대입을 했더니 93%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셋에서 sRGB나 어도비 RGB 그리고 DCI P3와 같은 색 공간을 선택했을 때 전문가용 모니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색역도 바뀐다라는 것을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능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모니터는 후면에 3W짜리 2개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는데요. 특별히 뭐 별도의 외장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음악이라든지 또는 영화를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베이스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이거는 뭐 모니터에 있는 스피커니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추가로 스피커를 장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이 스피커를 이용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에이수스 프로아트 PA329C 모니터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편집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32인치라는 큰 화면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틸트나 스윕을 그리고 엘리베이션을 했을 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딱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도 훌륭했습니다.
조그 셔틀 단 하나의 버튼으로 거의 모든 OSD 메뉴를 설정할 수 있었던 것도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의 포장 상태라든지 전반적인 디자인, 그리고 OSD 메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갈 텐데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모니터가 갖고 있는 기본 성능, 화질 평가까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도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진근영이었습니다.